안녕하세요. 서진성형외과 이영민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보형물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어떤 단계를 거쳐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실 텐데요. 가슴 성형은 의료진의 숙련된 기술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하는 정밀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처음 상담 단계부터 수술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수술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방문 전 이 영상을 통해 전 과정을 미리 숙지하시면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고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내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가슴 성형이라고 하면 그냥 사이즈 확대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타고난 볼륨 자체가 부족해서 옷핏이 살지 않고 수영장이나 대중탕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장소에 가면 작은 가슴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반면에 그다지 사이즈가 작지 않은데도 양쪽 크기나 모양이 다른 비대칭 고민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또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셨거나 출산과 모유수를 겪으며 가슴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체형 변화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슴 성형을 고민하다가 본격적으로 수술을 준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에 대한 지침입니다. 가슴 성형은 전신 마취로 진행됩니다. 수술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시작부터 끝까지 수술실 내에 밀착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케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신 마취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꼭 지켜주셔야 하는 약속이 있는데요. 바로 수술 전 12시간 금식입니다. 수술 전 12시간 전부터는 밥이나 빵 같은 음식물은 물론이고 물, 커피, 심지어 껌이나 사탕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위장을 완벽하게 비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취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어지고 기침 반사, 구토 반사 같은 기도 보호 기능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때 위장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나 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폐흡인이라고 합니다. 폐흡인이 발생하면 흡임성 폐렴, 심한 경우 호흡 부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 전 금식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본 문진표 작성인데요. 문진표 작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수술을 위한 가장 첫 단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 문진표를 통해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가슴 수술 목표, 예를 들어 희망하는 사이즈나 모양, 보형물 브랜드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환자분이 과거에 앓았던 질환이나 수술 이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특정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분에게 가장 안전한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가슴 재수술을 위해 내원하신 경우라면 이전 가슴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진표 작성이 끝나면 이어서 수술 전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을 단순한 수술 전후 비교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수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회복 상태를 정확히 비교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철저히 의료용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가슴 성형 상담 시에는 환자분이 원하는 개선 방향을 먼저 파악한 뒤 환자분의 가슴의 모양과 크기, 흉곽의 너비, 그리고 양쪽 가슴의 비대칭 여부 등 개인의 체형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측정합니다. 거기에 피부의 탄력도, 처짐 유무,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유선 조직의 양과 위치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평소 꿈꿔왔던 사이즈를 미리 생각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슴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의 신체 조건과의 조화입니다. 사람마다 체형과 뼈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특정 보형물 사이즈 하나가 모든 환자분에게 똑같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담 과정을 통해 환자분이 원하시는 목표 사이즈와 몸이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세밀하게 조율하여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형물의 종류와 정확한 용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형물 사이즈를 정하는 과정에서 3D 가상 성형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수술 후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형물을 직접 착용해 보는 체험으로 수술 후 변화될 크기와 무게감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에 내원하시면 가장 먼저 수술 동의서 및 수술에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최종 디자인 마킹을 진행하는데요. 환자분의 가슴 피부 위에 직접 정밀하게 수술 디자인을 마킹합니다.
이 단계는 앞서 상담 때 세웠던 수술 계획을 환자분의 체형에 맞춰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정교하게 도면을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자인 선들은 제가 수술하는 동안 보형물이 들어갈 정확한 삽입 경로, 절개 라인, 그리고 공간을 안내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종 디자인이 끝나면 수술실로 이동하여 전신 마취가 진행됩니다. 이때 마취통증학과 전문의가 시작부터 끝까지 수술실에 밀착 상주하며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케어하게 되는데요. 마취가 안정된 후 진행되는 수술 과정은 환자의 안전과 정교한 결과를 위해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흉터를 최소화하는 절개입니다.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한 절개법은 겨드랑이 절개와 가슴 밑선 절개가 있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이유로 특정 절개법을 권해드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절개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환자분의 원하시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흉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2.8cm 정도의 최소 절개로 정밀하게 수술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360도 3차원 박리 단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만 확보하는 일반적인 2차원적 박리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초정밀 풀 HD 내시경을 이용해 보형물 주변 공간을 360도 3차원으로 부드럽고 정교하게 박리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수술 후 통증과 붓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저 삽입 과정입니다. 실제 보형물을 넣기 전에 일회용 멸균 상태의 가상 보형물인 사이저를 먼저 삽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시험수를 채워가며 양쪽 가슴의 비대칭과 모양, 크기를 미리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보형물을 2번 삽입하는 수술과 동일해 수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보형물 삽입입니다. 보형물 삽입하는 방법에는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다면 근육 위로 올라가는 근막하, 근육 아래로 들어가는 이중평면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평면법은 보형물을 최대한 피부, 지방, 유선 조직, 근육으로 가려 모양, 촉감, 안정성 면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근육 밑에 위치하다 보니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서 보형물이 근육의 움직임대로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애니메이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현상이 싫다면 근막하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근막하로 진행하게 되면 이중평면법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원은 보형물 삽입을 할 때 무균 처리된 일회용 캘러 판넬을 사용합니다. 캘러 판넬 사용으로 보형물이 피부나 수술 부위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하고 피부 조직의 마찰과 손상을 줄여 회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한 마취와 정밀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 수술 소요 시간은 대략 2시간 내외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다만 환자분이 선택하신 삽입 위치, 절개 방식, 그리고 가슴 지방 이식이나 부유방 흡입의 병행 여부에 따라 수술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는 보정브라와 압박붕대를 착용한 상태로 회복실로 이동하여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의식이 명확하게 돌아오고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세가 없이 보행이 가능해지면 안전하게 퇴원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초기 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퇴원 시 가볍고 안전한 자가통증 조절 장치, 일명 무통주사를 몸에 달고 귀가하시게 됩니다. 퇴원 이후부터는 안내에 따라 보정브라나 스포츠브라를 3개월간 착용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약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 보정브라 위로 윗밴드를 하나 더 추가로 착용하게 됩니다. 이때 윗밴드는 한 달간 착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술 초기 며칠 동안은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넓혀놓은 상태라 가슴이 뻐근하고 부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기에는 처방된 약을 제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격렬한 신체 활동은 피하셔야 하고 팔을 무리하게 머리 위로 높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또한 금연, 금주는 3개월 동안 지켜주셔야 하며 보형물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눕거나 앞뒤로 잡는 것은 3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본원은 수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애프터케어를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 실밥 제거는 수술 후 7일차에 진행되며 수술 후 한 달, 3개월, 6개월, 2년차 동안 꾸준하게 경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생 레이저, 캡슐러리티스, 고주파 관리, 초음파 검진 등은 회복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되는데요. 가슴 성형은 의료진이 수술을 정교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본인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슴 보형물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처음 병원에 내원하신 순간부터 정밀한 수술 내부 과정, 그리고 퇴원 후 사후 관리까지 가슴 성형의 전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수술을 앞두고 느꼈을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슴 보형물 수술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을 신는 남자 닥터 이영민이었습니다.